저기, 당신, 당장 거기서 물러나요. 높은 힐을 신은 채로 잔뜩 인상을 쓴 직원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소리를 지른 당사자는 공연장 안내 스태프 중에서도 오래 일해왔다며 스스로를 과시하곤 하는 권위적인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강당 입구에서부터 길게 줄을 서 있는 관객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지금 막 입구에 들어선 문가영을 보자마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뭐라고 하셨죠? 문가영은 잠시 귀를 의심한 듯, 하지만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특히나 이런 특수 좌석은 더더욱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과 무시가 깃들어 있었다. 공연장 한 구석이 갑작스레 조용해졌고 주위에 있던 몇몇 관객들은 이 장면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그중 한 사람은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모습도 보였다.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공연을 기다리던 들뜬 공기는 한순간에 찰나의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저도 제자리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티켓을 구입했습 제가 앉아야 하는 자리가 여기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문가영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분명히 억울함이 묻어났다. 그 티켓이 가짜일 수도 있고 혹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BP존의 특수 좌석은 허가받은 분들만 쓸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는 걸맞지 않다고요. 직원의 손짓이 점점 도를 넘어서며 문가영의 앞을 막아섰다. 그때 공연장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데스크 쪽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저기 직원분,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관객이 조심스럽게 나서자 그 직원은 반가워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시끄럽습 관객 여러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니 참견 말고 줄을 지켜주시죠. 직원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공연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듯이 굴었다. 누가 봐도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뒤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에 또 다른 관객이 답했다. 그러게 저분이 문가영 씨 같은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잖아. 그러자 곁에서 또 다른 이가 속삭였다. 그러니까? 근데 직원이 저렇게까지 나오다니 뭔가 이상해. 현장에서 몸을 비틀어가며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공연장 로비는 잠시 불쾌하고도 어색한 긴장감에 휩싸인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정작 문가영은 가만히 그 직원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저는 누군가에게 특권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약했던 맞는 자리에 앉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해진 공기 속에서도 부드럽게 울렸다. 특권은 무슨, 아무튼 지금 당장 나가세 보안 요원. 이 사람 좀 데려가요. 뒤쪽 보조석에 앉힌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보내세요. 직원은 주변에 있던 보안 요원을 불렀다. 보안 요원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문가영 쪽을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갑자기 한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관객이 소리쳤다. 저도 오래 줄 서 있었지만 문가영 씨가 먼저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다른 관객들도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차별 아니야. 혹시 공연장 측이 베리어 프리 좌석을 예약해놓고도 준비가 안 된 건가? 소문처럼 추측이 뒤섞여 퍼져나갔다. 이봐요 여러분, 우리 공연 시작도 못하겠네. 구경하러 오신 거면 조용히 대기나 하세요. 직원은 관객들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냈고 차가운 분위기는 점점 더 두터워졌다. 근데 왜 저 여성분만 막는 거지? 한 어르신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작게 대답했다. 누가 봐도 문가영 씨인데 혹시 몰라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직원의 태도가 심하게 무례하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야기를 조금 지켜보던 또 다른 관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럴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이런 사례 있으면 꼭 문제 제기하라고 하던데. 그러고는 우리 좀 더 이 상황을 봐야겠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라며 휴대폰을 단단히 쥐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보안 요원과 공연장 다른 직원들이 조금씩 다가와 주시하기 시작했다. 손님들 모두 질서 있게 줄 서서 기다려 주세요. 무대 입장까지 곧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안내방송 담당자가 다급하게 공지했지만 시선은 이미 모두 문가영과 그 직원을 향해 있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혹은 가까이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척 하려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문가영은 직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하지만 티켓 확인만 해주시면 제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직원은 콧방귀를 뀌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요? 배우라고 떠들어대면서 여기저기서 대접받으려고 드나 봐요? 안 됩니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긴 귀빈도 고위 관계자도 아니면 쉽게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규칙은 규칙이죠. 바로 그때 뒤편에서 걸어오던 공연장 매니저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급하게 직원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이죠? 매니저는 직원과 달리 조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말투였다. 매니저님, 이 사람, 아니, 저 여배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별 좌석을 달라고 떼를 쓰는데 보아하니 허위 예약일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서류나 증명도 없고 그냥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여 문가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질문했다. 직원에게서 듣기만 해서 상황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베리어프리로 설계된 좌석을 사전에 예약했어요. 장애가 있거나 접근이 더 필요한 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라고 들었습. 제 소속사 쪽에서 직접 알아보고 결제까지 마쳐서 안내 메일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직원분이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네요. 문가영의 설명을 들은 매니저는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직원은 곧바로 따지듯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이건 순전히 제 의무에 따른 조치예요. 의심스러운 경우엔 좌석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써 있음. 특히 VIP 영역의 경우 높은 관리가 필요한 곳이니까요. 그러자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티켓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님께서 실제로 해당 좌석을 예약하셨다면 우리 측에서 문제없이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규칙이 우선입니 서류부터 완벽하게 제출하라 하세. 그러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그 말투에는 문가영에 대한 업신여김이 묻어 있었다. 이 순간 주위의 관객들이 가볍게 탄식하기 시작했다. 저 직원 진짜 너무하네. 저런 식으로 대하면 공연장 이미지 망치는 거 아닌가? 문가영 씨가 오히려 어른스럽게 대처하네.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그중 한 명은 유튜브 생방송을 켜는 듯 보였다.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중년 부부도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이곳이 그렇게 이름난 공연장이라던데 왜 저렇게 장애인 접근성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신 시설이라더만 겉만 번지르르한 모양이네. 그들이 주고받는 시선 속엔 공연장에 대한 실망감이 짙었다. 매니저는 곤란해하면서도 일단 안내 데스크에서 티켓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직원님, 잠깐만요. 같이 가서 확인하죠.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매니저를 따라갔다. 죄송합니 잠시 시간을 주세요. 매니저는 문가영에게 예의를 지키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직원은 가는 길 내내 요즘 연예인들은 뭐든 쉽게 해결할 줄 알죠. 다 로비하고 권력 쓰고 티켓 정보 조작쯤은 우습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독설을 멈추지 않았다. 매니저가 그런 무리한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 고 여러 번 타일렀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투였다. 한편 문가영은 공연장 한 구석에 서서 적잖이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서 다가오는 팬들이 문가영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여기서 멀리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공연 좋아하신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속상하네요 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저도 당황스럽지만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계기로 공연장 접근성이나 규칙이 더 개선되면 좋겠습. 사실 제가 이 좌석을 예약한 것도 단순히 편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장애인이나 다른 접근이 필요한 관객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문가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직 공연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 함께 지켜봐 주세요.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를 끈 채로 머쓱해했고 또 다른 이는 와, 이 일 꼭 널리 알려야겠다. 문제 있으면 고쳐야지. 유명인이 당했는데도 이 정도 대우라면 일반인은 오죽할까?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문가영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맞아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저는 더 바라요. 라고 답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매니저와 직원이 함께 돌아왔다. 직원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매니저가 대신 상황을 설명했다. 티켓 확인을 해보니 문가영 님이 분명히 베리어 프리 좌석을 예약하신 게 마습 예매 내역, 결제 정보, 그리고 안내 메일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되어 있네요. 문제가 없어요. 그럴 리가. 직원은 무안한 듯 헛기침을 했다. 제가 뭔가 착각했나 보군요. 그러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관객들이 수근거렸다. 착각이라니? 처음부터 거부하더니. 이 공연장 좀 내부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닐까? 작은 화살들은 직원에게 빗발쳤고 그는 더욱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이 투덜댔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소란 피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매니저는 난처함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 직원분께서 내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했던 의도는 이해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절차대로 예약하신 손님을 부당하게 대하신 거죠. 문가영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직원 쪽을 돌아보았다. 직접 사과하시죠. 직원은 고개를 돌리며 뾰로통하게 말했다. 뭐? 규칙을 지키느라 그랬던 거고 꼭 사과할 일인가요? 더구나 이게 결국 문가영 씨라서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주변에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며 여러 사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연예인이든 아니든 예약이 맞다면 당연히 앉을 수 있어야죠. 이건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직원은 그 기세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곁눈질며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자 문가영이 다시 나섰다. 저를 연예인이라 특별 대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된 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매한 좌석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만약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 평범한 관객이었다면 더 힘없이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말에 직원은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매니저가 눈짓으로 제지하려 하자 직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제가 좀 과하게 반응한 건 인정합니다. 단지 공연장 안전 문제도 있고 잘못된 접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지나치게 의심한 거겠죠. 목소리는 여전히 뻣뻣했지만 무언가 변명하듯 톤이 달라졌다. 그때 한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한 차례 혼란이 있었어요. 장애인석 예약을 잘못 처리한 일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직원분이 그 문제에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곤란하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연장 이미지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예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직원은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분위기가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감지한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곤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태는 매니저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문제는 단순히 티켓 인정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이 공연장 베리어 프리 섹션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맞아요. 휠체어나 보조기구 쓰시는 분들 입장할 때 경사로도 좁고 이동 동선도 힘들어 보이던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일부는 이미 SNS 생방송 댓글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직원은 그건 제 담당이 아니고 관리팀에서 하는 일이니 라며 말을 흐렸고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저희가 꾸준히 개선해 온다고는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네요.
앞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촬영하던 관객이 소리쳤다. 이 모든 게 인터넷에 올라갈 겁니 공연장 측에서 제대로 조치 안 하면 큰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자 매니저는 당황스러운 듯 당연히 책임지고 개선하겠습. 저희도 영상이나 기사를 통해 알려지는 걸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습. 오늘 일은 진심으로 유감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직원은 생각보다 사태가 커져가는 분위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다 매니저가 눈짓으로 다시 한번 그의 사과를 종용하자 직원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가영님,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제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한 관객이 말을 이었다. 혹시 문가영 씨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법적 대응 같은 거. 그러자 문가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공연장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면 좋겠습.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차별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분위기는 점점 한결 나아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모두 느꼈다. 주위 관객들은 끄덕이며 계속 지켜볼게요. 만약 바뀌지 않으면 우린 또 나서야죠 라고 뜻을 모았다. 그러게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 채널에 사연을 제보해야겠어요. 오늘 문제를 영상으로 담았으니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목소리를 내면 좋겠죠. 한참을 촬영하던 관객이 말하자 또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사소한 문제도 아니니까.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져봅시다. 매니저는 땀을 닦으며 어쨌든 오늘 공연에는 지장 없도록 해드리겠습. 좌석도 문제없이 안내해드릴 테니 문가영님께서는 편히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 그리고 이런 기회에 베리어 프리 좌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 좋겠네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더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관객들은 다소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늦은 사과가 아닐까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되자 문가영은 안내를 받아 해당 좌석에 앉았다. 주변에는 몇몇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객들과 혹은 다른 보조기구가 필요한 이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예매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이나 오늘 직원과 비슷한 차별적 시선을 받았던 경험들을 조용히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가영은 공연 시작 전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쪽 좌석이 어떤지, 얼마나 편하게 관람이 가능한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 예매했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관객이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사실 매번 예매할 때부터 자리 배치나 통로 폭 같은 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줘야만 했죠. 공연장 측에 얘기를 해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유명인인 당신이 관심 가져주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문가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왔음 많이 배우고 가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자리가 있다면 제가 먼저 목소리를 낼게요.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모두가 일단은 음악과 무대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장의 공기는 어느 정도 달라져 있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뒤에는 공연장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태 수습과 이미지 개선에 고민하고 있었다. 가끔 매니저가 뒤를 돌아 공연장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고 어딘가에서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 전화를 붙잡고 긴급 대책을 논의하는 듯했다. 공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공연장을 빠져나갔다. 평소 같으면 공연의 여운에 대해 이야기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공연 내용보다도 문가영이 겪은 차별과 그 대응 과정에 더 관심이 쏠렸다. 그래서 다수의 관객이 공연 로비나 바깥 광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 공연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려나라는 주제로 열띠게 토론했다. 문가영 역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매니저와 함께 나가려 했으나 이번엔 공연장 관리 책임자가 직접 뛰어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 제가 관리팀 수석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 물론 직원 교육도 다시 진행하고요. 그러자 문과영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진지하게 응대했다. 저는 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 아무나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하는 장소인데 베리어 프리 좌석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 같아요. 공연장 측에서 책임감 있게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 책임자는 잠시 침을 삼키며 자세를 낮추었다. 예, 당연합니. 사실 오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개선이 미뤄졌을지 몰라요. 오히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 직원의 무례한 태도도 정말 죄송합니.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 공연장의 미흡한 점이 그대로 드러났네요. 마침 근처에 있던 직원도 작은 목소리로 뒤늦게 다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앞세웠어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경계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과실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연예인이라면 무조건 우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실제로 예약과 권리가 있으면 차별 없이 앉을 수 있어야 하죠. 문과영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사태를 계기로 이 공연장이 제대로 된 베리어 프리 환경을 구축해서 다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저도 절실히 느낍니. 우선 공연장 내부 구조부터 재정비하고 장애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개조를 추진해 볼 생각입니. 그러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객 몇 명이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좋아요. 그런 변화가 꼭 필요했어요. 정말로 약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그 모습에 직원은 물론이고 매니저, 책임자도 살짝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문과영님, 혹시 앞으로도 공연장 시설 개선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 회의 때마다 의견을 묻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문과영은 의외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용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의견 내드릴게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가 조금 전까지 보였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제가 실수하고 또 편협하게 생각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작 많은 분들이 공연을 즐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네요. 그 말을 들은 주변 관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라며 너그러운 반응을 보였다.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연장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사과문과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니 혹시 올리기 전에 문과영님께도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여 빠뜨린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럼요, 미흡한 점이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문과영은 맞장구 쳤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시끄러운 일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공연장 전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관객이 휴대폰을 꺼내 들어 각자 SNS 라이브나 영상 채널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크게 말했다. 모두 들었죠? 공연장 측에서 접근성 시설을 개조하겠답니다. 우리도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지금은 사과하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공사하고 예산 편성까지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러자 문과영은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공연장도 바뀔 거예요.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저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윽고 한쪽으로 물러난 직원과 관객들은 조금씩 분위기가 풀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까 당신이 직원한테 소리칠 때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게 그냥 넘어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니 힘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진 거칠었던 감정들이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교훈을 나누는 대화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문가영 씨가 큰 소리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니까 오히려 직원 쪽의 잘못이 두드러져 보였어요. 한 관객이 말하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군가 화를 냈으면 또 싸움이 커져서 본질을 흐렸을지도 몰라요. 공연장 매니저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정말 정신없었지만 결국 다들 의미 있는 결론으로 가는 듯하네요. 저도 앞으로 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겠습. 모든 고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직원도 그 말에 작게 대답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배우면서 달라지겠습.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드릴 분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할게요. 조금 전까진 분노와 갈등이 뒤섞여 있던 공연장 로비였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는 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진정된 뒤에야 모두가 깨달았다. 이 문제는 단지 한 명의 유명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겪을 수 있는 접근성 문제와 차별이라는 사실 말이다. 사람들은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공연장을 나섰다. 오늘 이 영상 저도 제 채널에 올리고 같이 힘을 모아 볼게요. 어느 관객이 나가면서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저도 여기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인데 매번 어떻게 바뀌는지 SNS에 후기 올릴 겁니다. 라고 화답했다.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로비를 빠져나가려 할 때 문제의 직원을 비롯해 스태프들이 몰려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더 신중히 손님을 대하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연이어 사과가 이어지자 그녀는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사과해 주시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한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좌석이 필요한 수많은 관객들을 위해 진심으로 변화를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경험이 저도 여러분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은 매니저는 숨을 고르며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 우리 공연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 정말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밤바람을 맞이한 문가영은 자신을 따라 나온 한 팬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많이 시끄러웠죠? 그래도 덕분에 많은 분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바뀔 여지가 생겼어요. 저야말로 오늘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팬은 열정적으로 답했다. SNS에 이번 일을 공유해야 많은 사람이 알겠죠. 그래야 이 공연장도 약속을 지키도록 부담을 느낄 테고. 맞아요. 제가 바라는 것도 결국엔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모든 공연장이 더 포용적이 되자는 거예요.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변화가 크게 올 거라고 믿어요. 문가영은 밝게 웃었다. 그리고 그 팬에게 작게 부탁했다. 오늘 일로 공연 전체가 묻히는 것도 좀 아쉽네요. 사실 무대도 정말 멋졌잖아요. 공연에 대해서도 좋았던 점들을 같이 남겨주시면 모두가 공연을 즐길 좋은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팬은 해맑게 웃으며 동의했다. 당연하죠.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또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공연장도 방문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갈 때마다 그곳이 얼마나 배리어풀이나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문가영과 팬은 서로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마치 무대 뒤 화려한 조명은 사라졌지만 의미 있는 결말로 막을 내린 느낌이었다. 차가웠던 공연장 직원의 태도는 크게 바뀌었고 공연장 관리 책임자는 전면적인 시설 개조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객들은 SNS에 사건을 퍼뜨리며 경각심을 일깨웠고 문가영은 차분한 자세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며 단지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모든 관객의 권리를 되짚어 보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인터넷과 SNS에는 문가영 공연장서 차별당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퍼졌지만 곧이어 결국 공연장 배리어 프리 시설 전면 개선 추진, 차분한 대응으로 모든 이를 깜짝 놀라게 한 배우 문가영이라는 훈훈한 후속 기사가 이어졌다. 영상 클립마다 공연장 스태프가 당황하는 모습과 함께 문가영이 차분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란히 편집되어 빠르게 공유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분노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기사 끝에 달린 문가영의 짧은 인터뷰가 큰 화제를 모았다.
앞으로도 더 목소리를 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 저 역시 지켜보고 가능하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에 서로 공감과 감사의 글을 남겼다. 연예인도 힘들겠다. 그래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멋있다. 우리도 앞으로 공연장 예약할 때 접근성 잘 확인해 봅시다. 다들 목소리를 내야 해요. 등의 반응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베리어 프리 공연장, 문가영 등 키워드가 상위권에 오르며 사회적 관심도 빠르게 높아졌다. 시간이 흐르고 공연장 측은 약속대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출입로와 경사로, 화장실 구조까지 세부적으로 점검해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온라인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정말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멋진 변화 다른 공연장도 본받아라. 라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 뒤에는 오만했던 직원이 깊이 반성하고 교육을 받으며 태도를 고치려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는 스스로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공연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겠다. 어떤 차별도 다시는 없게끔 노력하겠다. 라는 다짐을 밝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정말 바뀔지 여전히 의심도 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점이 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가영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차별이나 불합리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바꿔나갈 수 있느냐죠. 저는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용기와 생각할 거리를 얻었을 겁니. 그리고 앞으로 공연장을 방문할 때 우리 모두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네요. 그럼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분명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문가영은 다시 환히 웃었다. 그렇게 인터뷰는 마무리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 사건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어느새 다른 도시의 공연장들도 베리어 프리 시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일부 방송과 신문은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 누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접근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 기사를 내보냈다. SNS에는 우리도 다음 공연 때 이 공연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시다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끝까지 상황을 주시려 했다. 그 와중에 팬들은 문가영의 SNS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다음에는 어떤 공연 보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우리도 응원하며 함께 할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다음 스토리를 구독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문가영이 짧게 댓글을 달았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공연장을 직접 둘러볼 계획입니. 저 역시 배운 점을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봐요. 좋아요. 다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우리도 행동에 동참할게요. 꼭 알려주세요. 팬들의 댓글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 사연은 끝이 아니라 모두가 앞으로 지켜볼 긴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다. 차별과 불편을 단숨에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의 경험이 공연장과 관객 그리고 배우 모두에게 값진 깨달음과 개선 의지를 선물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목소리를 내세. 그 누구도 공연이나 문화를 즐기는데 차별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문가영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날 공연장 로비를 떠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동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공연장과 사회의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이었다. 모두가 함께 비슷한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을 추진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들 같이 지켜봐 주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이 공연장은 본격적인 공사 계획과 새 정책을 발표했고
다른 공연장들도 이에 화답하며 조금씩 뒤따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작은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힘을 눈앞에서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 내일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오늘처럼 서로가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